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천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단 상승 가능 주식을 갖다가 체킹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겠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분석을 거듭해서 그다음 종목을 픽해야지 그냥 말만 듣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트럼프가 일단 장문에 글을 남겼죠. 6월 13일 오후 12시 45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트럼프가 했던 말이 협정이 내일 서명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서명 직후는 호르무즈 해협이 모두 다 개방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 보유를 갖다가 막는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된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금전적인 거래도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알 수가 없죠. 이란에 어떻게 나올지.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신속하고 쉽게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최후의 수단도 사용될 거다. 자,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 트럼프 말만 일단 믿고는 할 수 없겠지만 또 이란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일단 고무적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란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란 자체에서 본다면 이번 거래 시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토요일 오전에는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음 주에 기술 수준의 회담을 통해서 24시간 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은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의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 보시게 되면 양해 각세 서명 날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내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며칠 내로 서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어느 정도는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저하는 태도를 고려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섣불리 언급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돼가고 있는데 확실히 날짜는 모르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좋은 소식이 나왔던 것이 오늘 아침에 9시 57분입니다. 6월 13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럴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한테 전화 통화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양측은 내일 전자서명식이 예정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최종 단계를 환영한다. 자,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진전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서 중재와 대화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그런 파키스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좀 무르익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제3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더 오를 예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종목들이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회사가 쌈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 그 다음 세 번째가 브라이스프링 헬스 서비스, 그 다음에 울트라 뷰리, 그 다음 존슨앤존슨, 이렇게 한 네다섯 개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첫 번째 회사가 브라이스프링 헬스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당 재택 의료 서비스 회사인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본다 매수 등급가 71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특별히 복잡한 전문 의약품을 관리한다든지 주입 치료의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가정 기반의 임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약국과 의료 서비스의 시장의 전반에 걸쳐서 분산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자, 브라이스프링의 사업 모델인 노인 돌봄 분야 요새에서 성장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아무래도 노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자, 이런 데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 자체가 기존의 급성기 후에 치료 또는 공급자의 매수보다는 프리미엄의 성장에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세가 상당히 돋보일 수밖에 없는 분야가 이 분야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이스프링 헬스 서비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가의 주식을 할 때는 우상향하는 주식들이 있죠. 이평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들,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 있죠. 자, 이런 주식들 주봉입니다. 이런 주식들을 사셔야만이 주가가 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지 빠지는 종목이 더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일단 오버슛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락되는 주식들 있죠. 이렇게 하락되는 주식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부딪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빠지는데, 자, 반대로 하락되지 않고 가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으로서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1순위로서 이렇게 우리가 가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더 중요하게 봐서 지금 이제 EPS라든지 성장이 있죠. EPS가 1.68입니다. 2010년도가. 그럼 2019년도 보면은 3.78이니까 두 배가 늘어나죠. 충분히 일단 들고 가볼 만 하다는 겁니다. 매출도 15에서 23빌리언에서 늘어나죠.
자,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달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깊이 있게 보시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체킹하셔서 자, 그렇게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주가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간편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깊이 있게 그렇게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주가가 우상향되면서 이익과 매출이 증가되는 종목을 찾아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일단 쌈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해석이 좀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최근에 쌈싸라의 실적 발표 후에 차량 관리, 연결의 운영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쌈싸라가 성장 동력이 확대되고 있다. 자, 그래서 견고한 실현력을 보여주고 있고 성장 여지가 충분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 자산 중에 하나가 쌈싸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경우는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6월 24일 날에 투자날 행사가 긍정적인 촉매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감안해 볼 때 쌈싸라는 강력한 경쟁 우위에 있고, 자, 고객들이 더욱더 적고 강력한 플랫폼에서 물리적인 운영을 표준화함에 따라서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쌈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가 0.72 정도 되고 있고 2018년도가 1.13으로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EPS가. 그 다음에 2빌리언에서 둘이 4빌리언까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까지는 지금 이제 초창기 회사인데 주가는 더 많이 달릴 수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또 이때까지 왔던 것들이 있죠. 히스토리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비트를 했죠. EPS도 비트를 하고 있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매출도 계속해서 비트를 했다. 즉 말해서 에스티메이트 된 값보다는 리포트 된 값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전한 후에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EPS라든지 지금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쌈싸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락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하락세가 조금은 다시금 일단 상승세로 좀 돌아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크게 보면 아직까지는 추세의 하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저점이 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저점이 계속 저점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조금은 장의 유행성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만 뚫어내면은 36불, 뭐 40불 때만 강하게 돌파한다면 주가는 다시금 반등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밸류에이션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직전 고점에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갖다가 지켜주면서 반등한 다음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울트라 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게 되면은 해당 뷰리 소매업체가 신장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마진 우려, 매출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또 견조한 1분기 실적, 주식 환배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매출의 전망치를 재확인하고 있고, 영업이익의 성장률, EPS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2달러의 목표 주가를 고수하고 있고 향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10년도 회계연도에도 울트라 매출의 성장세는 견조한 화장품 시장, 탄탄한 회사 경영의 능력 이런 것에 힘입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마케팅 인력,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좀 하락되고 있지만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7년도에 EPS 적정 주가를 구해봐야 되는데 28.75가 되고 있죠. EPS가 28.75달러다. 그래서 P 레쇼가 한 16.27배수 되고 있으니까 요거 곱해주게 되면 요 가격이 나오겠죠. 467불이 나오는데 16배수가 적정한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본다면은 16.27 되고 있고 색달 평균이 15배수, 그러니까 5년 평균은 19배수다. 약간 고평가되어 있지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요 정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그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주가 자체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반등은 될 수 있는데, 자, 반등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시간이 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길게 보시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 가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모멘텀이 돌아선 후에 잡아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추세가 아직까지 하락 중에 있는데 여기서 급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시간과 기간 조정이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달리고 있을 때는 사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상승의 추세가 아니고 하락의 추세로서 접어들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제부터는 하락 추세지 상승 추세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가 완전히 뚫으면서 올라오면서 완전 시장이 일단 평정이 될 때, 자, 그때 잡아도 늦지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담아가기보다는 좀 관망이 돼서 이따가 완전히 돌아선 후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는 개선된 자본 배분 전략 자체를 통해서 제품의 혁신과 생태계 투자 그리고 주주 수익률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회사의 노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7년도까지 성장세를 지속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2017년도의 실적 전망치는 시장 예상치보다도 30%가 높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엔비디아의 배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2.9배수 받고 있죠. P/R를 남객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 정도를 일단 낮게 받고 있으니까 5년치 평균도 지금 이제 섹터 평균도 24배수, 뭐 5년치는 44배수니까 상당히 적게 받고 있죠. 거기다가 패그 배수 본다 하더라도 0.51 정도 되고 있다. 그 섹터 평균이 1.43인데 자, 성장도 좋은데다가 배수도 적다. 자, 그렇다면 주가는 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주가가 좀 쌍봉을 치면서 꺾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불대 있죠. 자, 그 라인대에서는 아무래도 지지가 좀 돼주는 그런 가운데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일선이 있고, 그래서 주가가 뭐 빠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매수 관점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자체를 본다면 좀 길게 보시면서 많이 빠진 때, 요럴 때 많이 빠졌을 때 있죠. 자, 그럴 때가 우리가 좀 담아갈 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잔슨 한번 보겠습니다. 방어적인 선두주자죠. 그래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컨센서스가 혁신의 의약품 사업의 성장의 궤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업계 최고 수준의 800억 달러의 재무제표상의 여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혁신의 의약품 사업에서 매출의 성장을 지속될 것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잔슨의 주무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하락세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주가 자체는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락이 되면서 그걸 돌파했으니까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3개월 정도 하락 다음에 다시 주가는 반등이 되고 있죠. 월봉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과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도가 11.58, 12, 14, 16으로서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매출도 100, 그다음 107, 114, 121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꾸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많이 빠졌을 때, 자, 그럴 때는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많이 빠지면은 조금씩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있어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자.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방어주니까 다른 것보다는 기술주 좀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객들의 스페이스X의 IPO로 인해서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이 자산관리 회사의 주식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앤더슨 그룹이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일단은 IPO를 통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의 백망장자,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억망장자를 탄생을 시켰죠. 저런 것들이 전직에 지금 이제 전직 직원들이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의 증가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앤더슨 그룹의 주가 상승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한 46%가 급등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앤더슨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미국 내 개인이라든지 패밀리 오피스, 기업과 개인 간의 여러 가지 독립적인 세무, 그다음에 가치평가, 재무자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개인과 가족을 위한 세무라든지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세대 간의 자산 이전, 자선 기부, 신탁, 상속 계획 이런 것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돈이 많아야 이런 회사들이 일단 결론은 자기들이만 비즈니스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기업의 세무 서비스 이런 것들이 통합 세무 컨설팅, 세무 준수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세무 계획의 준수 보고 요구사항을 관리 지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체 투자 펀드 관련 서비스로도 패밀리 오피스, 펀드 오브 펀드라든지 헤지펀드,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부동산 투자 신탁. 자, 그래서 아무래도 자산가가 많이 늘어나면은 자, 이런 기업들이 이 기업들 앤더슨이 많이 일단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일단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개인들의 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스페이스X를 통해서 자, 졸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일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억만장자 그다음에 뭐 백만장자는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세무를 받든지 재무 컨설팅을 받든지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억만장자, 백만장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앤더슨 그룹의 목표 시장을 확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베어드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본다면은 스페이스X의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직원들 사이에서 고급 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자,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1등석 항공권 고가 시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앤더슨은 고객 기반을 크게 확장하고 상당한 가치를 제공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실리콘밸리의 다른 주요 IPO들이 잇따라 진행됨에 따라서 앤더슨은 더욱더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자산가들이 늘어나니까 자, 거기에 컨설팅하는 회사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레이팅을 보게 되면 7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2명이 스트롱 바이, 3명이 바이고 그다음에 2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라이스 타겟은 39불 한 40불 정도가 되고 있고 자, 하이스트 프라이스는 한 45불까지도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 한번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제 2.19 정도 되고 있죠. 지금 EPS 자체가 2017년도께 자, 거기다가 지금 배수 자체를 본다면 17.2배수 받고 있습니다. 곱해주면은 현재가 37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17배수를 과연 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좀 더 줄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럼 배수를 갖다가 여기 보면 아무래도 좀 섹터 평균 자체가 20배수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충분히 20배수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19에다가 20배수면 뭐 40불 정도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2.19다. 저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2.19. 자, 거기다 일단 20배수 정도 줄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 43불은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37불이니까 좀 빠질 때 이럴 때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 요럴 때 있죠. 그 밑에 좀 빠질 때 이럴 때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좀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불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죠.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많이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밑에 빠질 때, 좀 그럴 때마다 좀 담아가시게 되면은 주가는 좀 반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본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조금 더 밑에서 잡아가신다면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약간 일단 좀 거꾸로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자, 과매수된 종목하고 과매도 종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야만이 상승의 여력이 많은 것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일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많이 빠진 종목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렇게 큰 종목들 있죠. 자, 그런 종목들 안에서는 조금씩 담아가면은 주가는 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과매수된 종목들이 더 많이 간다. 올라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조금 조정받고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겠고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원래적으로 본다면은 자, 그것이 다르죠. 그래서 가는 종목이 아무래도 좀 더 조정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고 안 가는 종목은 올라갔다 반등했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거지 올라갈 가능성이 V자 반등할 가능성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많이 내려왔던 이유가 펀더멘탈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반등이 그렇게 일시적이다. 대신에 얘들은 과매수된 종목들 올라갔던 이유가 거기다가 펀더멘탈이 좋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받으면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얘들은 매도세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매수된 종목들이 더 많이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뭐 휴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KIM도 있고 STLD도 있고 뭐 CBS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BXP도 있고 그다음에 KLAC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들인데 RSI가 거기다가 70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좀 고평가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고평가된 것들은 지금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눌림목이 다음에 들어가시면 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버솔드 된 종목들 있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RSI가 한 20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중에서도 뭐 오토데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어도비도 있고 오토데스크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메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이니까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될 것이 어도비 아니면 오토데스크하고 저 다른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요거는 KLA 있죠. 반도체 장비 회사 하고 있는 어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계속해서 주봉입니다.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고, 여기는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로 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자, 얘가 그렇다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의문스럽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갔죠. 주가가 많이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고, 여기 많이 내려왔던데도 지금 이제 어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쉽게 요것만 보시죠. 어닝하고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KLA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EPS가 3.71입니다. 근데 2029년도에 6.47로서 2배가 뛰고 있죠. 반도체 장비는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주가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매출을 본다 하더라도 매출 역시도 13.52에서 21빌리언에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가가 당연히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어도비 같은 거 한번 보시게 되면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자, 본다면 24배수, 24달러 정도 되고 있다가 막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32달러니까. 몇 년을 지나도 2029년, 아까 거는 좀 2배 이상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2배까지는 못 간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고, 저 매출 역시도 26.44인데, 아무래도 3년, 4년이 지나도 34빌리언이니까 그렇게 많이 뛰진 않는 가운데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항상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많이 가는 주식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안 가는 종목들은 더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RSI가 단지 높다, RSI가 단지 낮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얘가 지금 이제 더 많이 올라간다, 얘가 더 많이 내려온다. 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는 종목들이 더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내려가는 종목들은 더 밑으로 많이 내려가게 돼 있고, 지점까지도 깨버리고 하고,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는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기다리셨다가, 자, 그럴 때 일단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겠고, 얘들은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그 뭐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들은 200 이평선 위에 있는 거고, 자, 얘들은 200 이평선 좀 밑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익을 갖다가 좀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이걸 갖다 좁히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되겠고, 얘는 이걸 좁혀서 올라왔다 다시금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하셔서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는 종목을 매도하시고, 그 다음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도하지 마시고 들고 가는 전략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근데 보통 보면 내려가니까 계속해서 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을 팔아버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얘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거꾸로 하시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